5월의 폭우는 예고 없이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갇힌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청주로 가는 길, 산사태로 도로가 막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청주 현장 점검을 위해 올라왔던 길이었습니다. 적어도 3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소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휴게소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청주 방향 도로 통제, 복구까지 최소 23시간 소요. 자리가 없는데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이은채는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채는 비닐봉지에서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손수 만든 듯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준서야 먹어. 배고프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먼저 드세요. 이준서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본 것 같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청주 가시나 봐요? 은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현장 점검하러요. 건설 일을 하거든요. 저희도 청주로 가요. 아들이 거기서 일해요. 무슨 일 하세요? 민호가 준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 운영합니다. 제가 빵 만들고 어머니가 케이크 만드시죠. 아, 그러시구나. 힘든 일인데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든 줄 모르죠. 준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올해 27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한테 아이는 없지만 있었다면 그 정도 나이였을 텐데. 결혼 안 하셨어요? 했었죠. 오래전에. 근데 오래 못 갔어요.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혼자 키웠어요. 준서를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준서가 워낙 착해서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어요. 은채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민호는 두 사람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런 관계, 저런 사랑, 자신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떠나셨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랬구나. 근데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주셨으니까요. 은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엄마일 뿐이지.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민호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6월 초순이에요.
왜요? 아, 그냥 제 조카랑 비슷한 나이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조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초순, 그 날짜는 민호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손님, 부산 사세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네, 해운대 쪽에요. 저희도 부산이었어요. 준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다가 청주로 이사 왔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청주로 오셨어요? 한 20년 전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20년 전, 부산에서 청주로 6월 초순 생일. 민호는 은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은채예요. 왜요? 이은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20년 전 부산에서 자신이 버리고 떠난 여자 강민호가 아닌 옛날 이름 강재현으로 만났던 여자.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다가 도망치듯 떠난 그 사람.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은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민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은채일까? 20년 전 자신이 떠날 때 은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확인도 하지 않고 도망쳤으니까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재현에서 강민호로. 그리고 20년.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고 회사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은채와 준서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좀 나아졌어요. 민호는 앉으며 준서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마선, 눈썹 모양, 코의 각도, 모두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일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청주 방향 도로가 복구되었습니다. 통행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네요. 은채가 짐을 챙겼습니다. 민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 저기, 민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은채와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냥 인연인 것 같아서요. 다음에 청주 가면 빵집 들르고 싶어서요. 준서는 웃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언제든지 오세요. 맛있는 빵 만들어 드릴게요. 민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청주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심심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휴게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손님도요. 은채와 준서는 차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호는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준서 27, 6월 초순 생일 부산에서 청주로 이주. 이은채의 아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함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나는 내 아버지라고? 2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은채는 자신을 기억하는지, 결국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청주로 가기로. 다음 주말 민호는 다시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청주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은채 베이커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쇼윈도에는 예쁜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저번에 휴게소에서 뵀던 분. 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응, 청주 올 일이 있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준서는 민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주방에서 은채가 나왔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번 그분. 은채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약속했으니까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커피 한 잔이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은채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준서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때요? 저희 가게 작죠? 아니요. 아늑하고 좋아요. 엄마랑 둘이서 하기 딱 좋은 크기예요. 손님도 많지 않고 부담 없어요. 준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준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만약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은채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준서가 직접 구운 치즈케이크도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청주는 자주 오세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현장이 있어서요. 그럼 앞으로 자주 들러주세요. 단골 되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은채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혹시 20년 전에 부산에서 강재현이라는 사람 아셨어요?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강재현입니다. 지금은 강민호로 살고 있지만 은채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서가 얼른 받쳤습니다. 엄마, 괜찮아? 제 재현 씨?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이분이?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폭우 속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세 사람.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와 아들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20년 만에 나타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려보내시겠습니까? 가게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나간 후였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팻말이 걸렸습니다. 준서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지거든요. 은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해요. 준서는 당신 아들이에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와 은채만 남았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오래됐지. 왜 돌아오신 거예요? 우연이었어. 휴게소에서 너희를 만난 게.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알아보자마자 도망칠 수가 없더라. 왜요? 전에는 잘만 도망쳤잖아요. 은채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기억해요? 응. 저 임신 3개월이었어요. 알고 있었죠?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겁이 났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고 연락도 끊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은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밤낮으로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아프면 같이 울고. 은채는 울먹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혼자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원망과 후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뭐든 물어봐.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20년이나 지나서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연이었어. 너를 만난 게. 그럼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른 척 하셨겠네요? 아마도 그랬을 거야. 민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서는 달랐어.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고 도망칠 수가 없더라. 무엇 때문에요? 죄책감? 외로움? 늙어서 의지할 때 찾으려고? 다 맞아. 민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죄책감도 있고 외롭기도 했고 가족이 그립기도 했어. 근데 그것보다는. 민호는 준서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더라. 훌륭하게 자란 게, 엄마를 잘 모시는 게, 당당하게 사는 게, 그게 아버지 덕분인가요? 아니, 내 엄마 덕분이지.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이고. 준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알아. 엄마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것도 알아.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너한테는 아버지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 은채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천천히 생각해.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아니요, 엄마.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준서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응? 증명하세요. 진짜로 후회하는지, 진짜로 가족이 되고 싶은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준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를 다시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게. 지켜보겠습니다. 은채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돼? 은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선 친구부터 해요. 가족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친구? 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20년이나 비었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친구부터. 그날 이후 민호는 매주 청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빵 배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빵 배달? 네. 주문받은 케이크들 배달하는 거요. 저희 둘이서는 손이 부족해서요. 그 정도야 당연히. 민호는 차에 케이크 박스들을 실었습니다. 배달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응, 금방 올게. 민호는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은채가 점심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밥 드세요.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은채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먹던 맛 그대로야. 은채는 피식 웃었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다 기억해. 당신이 만든 모든 음식.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왜 떠나셨어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화낼 권리 있어. 은채가 말했습니다. 준서야, 천천히 하자.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정말 왜 돌아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 민호는 설거지를 멈추고 은채를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성공했어. 돈도 벌고 회사도 키웠어.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 왜요? 가족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도 다녀왔어? 라고 물어주지 않으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너희를 만났어. 준서가 너한테 엄마하고 부르는 거 보고 질투가 났어. 그런 관계가 부러웠어.
은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기적이네요. 맞아. 이기적이야. 나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지고 싶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늦었지만 은채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준서도. 알아.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날 밤 민호는 부산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는 드릴게요. 하지만 증명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매주 빠짐없이 청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머물다 갔습니다. 그러다 이틀,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아예 청주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을까 봐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은채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현장 관리하러 자주 와야 하는데 매번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럼 편하시겠네요. 민호는 조그만 원룸 오피스를 얻었습니다. 빵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게 사무실이에요? 준서가 구경 왔습니다. 응. 작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해. 책상이랑 의자만 있네요. 그것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어. 준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게 보이네요. 응. 그래서 여기로 정했어. 준서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정말 진심이시구나. 응. 아버지가 정말 우릴 위해 돌아오신 거구나. 민호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갔습니다. 빵 반죽을 치대고 오븐을 예열하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손님, 여기 크림빵 2개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민호는 이제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손님들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저분은 누구세요? 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은채는 여전히 남편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해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민호 씨, 빵 나왔어요. 응, 지금 꺼낼게. 민호는 오븐 장갑을 끼고 빵을 꺼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에 퍼졌습니다. 와, 이번 건 진짜 잘 구워졌다. 준서가 감탄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 온도 조절을 잘하셨네요. 너 덕분이지. 민호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나들이 갈까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나들이요? 응. 청주 근처에 좋은 곳 있더라고. 수목원. 은채와 준서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가볼까? 좋아요.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수목원은 고요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라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은채가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어줄까? 정말요? 민호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은채 씨, 저기 서보세요.
준서도 같이.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나도 찍어줄래? 민호가 부탁했습니다. 네, 드릴게요. 준서가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같이 서보세요. 민호와 은채는 어색하게 나란히 섰습니다. 좀 더 가까이요. 너무 멀어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은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정도면 돼? 완벽해요. 하나, 둘, 셋. 그날 찍은 사진들은 가게 한쪽 벽에 걸렸습니다. 작은 액자 안에 담겨서 손님들이 보면 가족 사진이라고 생각하겠네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가족 맞잖아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은채와 민호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은채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 씨, 은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20년 동안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진 않아. 몇 번 만났어. 결혼은요? 안 했어. 못했어. 왜요? 민호는 은채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자꾸 생각났거든. 그래서 누굴 만나도 비교하게 되더라. 은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20년 동안? 겁났어. 당신이 날 미워할까봐. 준서가 날 원망할까봐. 민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계속.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왜 안 도망가세요? 도망칠 곳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은채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당신 많이 미워했어요. 알아. 밤마다 울었어요. 왜 나를 버렸나고, 왜 아이를 버렸나고.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할 힘도 없더라고요. 준서 키우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고생 많았어.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은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준서한테 집중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자고. 준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전 행복했어요. 고마워, 아들. 민호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이었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럴게. 약속해. 그날 밤 민호는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타난 민호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국이 피어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하얀 수국. 20년 전에 내가 처음 프로포즈할 때 준 꽃이야. 은채는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 당신이 하얀 수국이 제일 예쁘다고 했던 것도. 은채는 화분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봤네요. 늦어서 미안해. 은채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보 같아요. 20년 전에 줬어야죠. 맞아. 내가 바보야. 준서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얀 수국은 가게 카운터에 놓였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사장님, 꽃 예쁘네요. 네, 선물 받았어요. 남편분이 주신 거예요? 은채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 20년 만에 듣는 그 단어. 하얀 수국 한 다발. 20년 전 약속했던 그 꽃이 이제야 은채의 손에 닿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채워가시겠습니까? 빠르게, 아니면 천천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이제 거의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부산 일은 직원들에게 대부분 맡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부산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려고요. 오래된 짐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에게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도 없이 조용히 가셨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민호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언젠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야. 내가 은채를 떠난 걸 알았을 때 엄마는 실망했단다. 하지만 내 탓만 할 수 없었어. 엄마도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내가 못한 일을 엄마가 하겠다고. 민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은채와 손자를 찾아갔단다. 몰래. 내가 모르게. 은채는 놀랐지만 엄마를 받아줬어. 착한 아이더구나. 그리고 손자 준서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너를 꼭 닮았더라. 엄마는 매달 그들을 도왔단다. 돈을 보내고 가끔 물건도 보내고. 은채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엄마가 설득했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 아들 몫이야. 은채는 결국 받아줬어. 고마운 아이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엄마가 몰래 가서 봤단다. 교복 입은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은채는 엄마를 보고 울었어. 어머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도 울었단다. 내 손자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는 게 너무 슬펐거든.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편지. 준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모습을 엄마는 멀리서 지켜봤단다. 은채는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줬어. 매년 생일마다. 엄마는 그 사진들을 앨범에 모았어. 너한테는 말 못하고. 미안하구나, 민호야.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단다. 준서와 은채를 지킨 것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마지막 편지.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겠지.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은채와 준서를 찾아가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은채가 말했거든. 언젠가 민호 씨가 돌아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돌아가렴, 아들아. 내 가족에게로. 사랑한다, 민호야. 엄마가. 민호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걸 지켜왔습니다. 민호의 빈자리를, 준서의 할머니 자리를, 은채의 시어머니 자리를. 봉투 안에는 사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입학식 사진, 모든 순간을 할머니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편지와 사진들을 들고 청주로 갔습니다. 은채 씨, 준서야. 보여줄 게 있어. 세 사람은 가게를 닫고 앉았습니다. 민호는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희를 지켜왔어. 네. 민호는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은채와 준서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은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기억나? 네. 매달 찾아오셨어요. 준서 보러. 준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준서야. 말 못했어. 할머니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은채는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다 할머니가 찍으신 거야. 멀리서. 할머니가요? 응. 할머니는 내가 자라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어. 준서는 사진을 들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한 번도 못 뵀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자. 함께. 다음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민호 어머니의 산소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민호입니다. 은채와 준서 데려왔습니다. 은채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은채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없었으면 저희 여기까지 못 왔어요. 준서도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손자 준서입니다. 늦게라도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도망만 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네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잘 살게요. 세 사람이 함께요. 지켜봐 주세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한 번도 못 뵀지만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기울고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셔야지. 일어서려는데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올게요. 민호와 은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산소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전 이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께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은채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묘비 앞에서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알지 못한 채 받았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이제는 느끼시나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하얀 수국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은채 베이커리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운영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청주로 이사했습니다. 부산 회사는 정리하고 작은 사무실만 남겼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부산 일은요? 준서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건 여기에 있으니까. 민호는 은채와 준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채 씨, 네, 이거 받아줄래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였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20년 늦었지만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은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왜요? 왜 이제 와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은채는 한참을 민호를 보았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절대요. 다시는 도망 안 쳐요. 은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민호는 반지를 은채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준서가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아버지. 준서야, 언제부터 있었어? 처음부터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세 사람은 웃으며 껴안았습니다. 2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바로 은채 베이커리. 하객은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 준서가 사회를 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분의 결혼식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은채는 하얀 원피스를, 민호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신랑께서 신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채 씨, 20년 전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약속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준서를 지키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남은 인생 매일 사랑하겠습니다. 은채도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도 한때는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용기 내줘서,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에게 아버지가 되어줘서,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랑 강민호 씨, 신부 이은채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신부 이은채 씨, 신랑 강민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포옹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얀 수국 꽃잎이 날렸습니다. 결혼식 후,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영정도 같이 넣어주세요. 준서가 할머니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함께. 네 사람의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채 베이커리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2호점도 생겼습니다. 준서가 운영하는 준서 베이커리. 민호는 매일 두 가게를 오가며 도왔습니다.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님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배달 좀 부탁드려요.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 어느 저녁, 세 사람은 1호점에 모였습니다. 오늘 매출 좋았어요. 그러게.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겠죠? 민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최고야. 정말로. 은채가 웃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나도. 근데 온 거야, 결국.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맞아. 어머니 덕분이야. 세 사람은 묵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를 위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은채와 준서도 하늘을 봤습니다. 저희 행복합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밤길이었지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것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지켜주는 것이 가족일까요? 강민호와 이은채, 그리고 이준서. 이들은 2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용서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완전한 가족입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놓친 손이 있으신가요?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이라도 그 말을 전하십시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얀 수국 한 다발. 너, 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하얀 수국은 누구입니까? 가게 간판 아래 새로 새겨진 글씨 은채 베이커리. 가족이 함께 만듭니다.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다시 잡아야 할 손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하얀 수국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용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작은 하얀 수국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위로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